(2023년 1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한 사건이 종료돼 가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을 몰락시켜야 합니다. 김정은을 몰락시키려면 그 전에 이란 민주화부터 추진해야 된다.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UAE의 주적은 이란이다 라고 한 걸 갖고 뛰쳐나와서 우리 정부를 비판한 세력들은 문제가 있는 세력이다.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팩트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1월 23일. 이란의 외교부 대변인이, 이 외교부 대변인은 거의 매일 그 나라에 주재하는 기자들을 놓고 외교 문제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테헤란과 서울에서 우리는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다.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는 한국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했답니다. 도하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속셈을 이야기했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란한테 줘야 되는 원유 자금 한 70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제재 때문에 못 주고 있는데 그걸 거론합니다. 그걸 동결 자금이라 그러죠.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 한국 내 이란 자금은 다른 문제와 관계없이 이란에 반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UAE의 주적은 이란이다 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파문은 끝났다. 외교적으로 끝났다. 이거 갖고 떠들어봐야 동력을 못 받는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저희 기자적 감각인데 조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란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2019년 12월 달에 미국이 중국의 우한이죠. 우한. 자기네 발음으로는 중국 발음 무한이죠. 무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면서 미군 수송기를 집어넣어서 그곳에 있는 미국인들을 빼내면서 코로나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확 나빠집니다. 2020년 들어 나빠지죠. 이러한 세계 경제의 위축에 타격을 받는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IMF 위기 때 원화의 가치가 거의 한 50% 절반 이상 뚝 떨어졌었죠. 이때 이란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니까 반년 지난 2020년 여름쯤엔 절반으로 떨어져서 아주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한테 돈을 좀 달라라고 했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때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라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도 그렇고 각 나라가 백신을 구하느라고 난리로 들어갈 때죠. 근데 이제 돈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데서는 이제 그래도 일정량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근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그때 준비를 잘했던 이스라엘은 빨리 도입하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판단 미스로 나중에 큰 돈을 들이고 들여오죠.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자기네 70억 달러를 갖고 이 백신을 사서 좀 자국에 넣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란이 필요로 했던 백신은 2억 4천만 달러, 2억 5천만 달러 정도, 한 1680만 도스. 이란 인구가 한 3천만 넘는 걸로 아는데 한 절반 정도가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여기가 심각한 이제 제재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계제였는가 하면 2010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자꾸 핵 위기를 만드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이란을 제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란한테 기름을 갖고 오면서 기름값을 못 줍니다. 못 주고 국내 은행에 예치를 해둡니다. 이란이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가져가도록.
그런데 이란도 필요한 물품이 있죠. 전쟁 물자가 아니지만 필요한 거. 그거는 국제사회가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우리나라의 은행에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이 제재 물자가 아닌 거는 그 돈을 꺼내서 사갔죠. 네, 이란의 중요한 생필품 공급원이 한국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2018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1년 전에 미국이 이란이 미국 및 나토 국가가 맺었던 핵 합의를 파기합니다. 2018년 파기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미국도 파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계획을 다시 강화합니다. 오바마는 좀 풀어줬었는데 다시 강화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도 2018년, 19년 딱 들으면서부터는 생필품 제공도 못하게 되고 완전 동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돈이 못 꺼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2019년이 지나서 코로나가 유행하고 2019년 코로나가 유행하고 20년 하니까 자기네 그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면 자기는 정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70억 달러 중에 얼마를 꺼내서 백신을 좀 살려고 하다가 이거마저 막힙니다. 이때 이번에 뭐 UAE의 주적은 이란이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난했는데 이때는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우리 외교부의 최종건 씨, 연세대 교수하다가 외교부 차관했죠. 그분이 이 백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란과를 만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최 차관이 이란에 가서 이제 뭐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걸 통보하려고 할 때쯤 그게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1년 1월이 됩니다. 그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 유조선, 한국 케민가 하는 배를 납포해버립니다. 돈도 못 받고 백신도 못 받아서 그런지 말은 안 해요. 그러면서 한국 배를 납포해버립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했지만은 뭐 한국은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도 그걸로 풀려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측에서 설명을 하죠. 우리 측에서도 이란이 코로나 백신 구입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금 갖고 하려고 했는데 제재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배를 붙잡았다라고 됐고 이 배는 이란도 밑도 끝도 없이 붙잡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침략 행위고 이것 때문에 다시 국제사회의 더 큰 제재를 받으니까 우리 한국 캠이란 배인가요? 그 배가 이란의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서 뭐 환경법을 어겼다라고 잡았다가 3개월간 억류했다가 풀어주죠. 이란은 계속 툭툭 건듭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입니까? 그 이태원에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었죠. 지금 한국에는 이란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방송 나오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이란 사람 중에 5명이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현장에서 희생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번에 브리핑을 했던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10월 31일에 한국 정부의 잘못된 관리와 의사결정으로 200명 가까이 희생됐다 하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국민은 5명 희생된 것, 또 우리가 또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공박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오니까 빡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사실 문제를 키운 것도 국내에서 자세히 보시면 좌파들이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란과는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란 가가지고 오바마 정권 때 좀 이란 제재를 좀 풀어줬었죠. 그래서 이란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00억 달러가 넘는 MOU를 맺었다 그러는데 더 많은 400억 달러의 MOU를 맺었었죠. 그때 2010년에 좀 오바마가 풀어줬기 때문에 했다가 2018년에 미국이 다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박근혜 정부하고 이란이 맺었던 MOU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었죠. 네. 그리고 들어선 게 문재인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도 이거는 이란 문제를 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케미인가 배 잡힌 문제는 풀어냈고 백신은 못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란은 돈 달라는 거예요. 돈은 줄 수 있죠. 돈은 줘야 되죠. 주는 게 맞죠. 국가 거래상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왜냐? 그들이 지금 핵 문제를 만들어서 중동을 시끄럽게 하면 그 자극을 받아서 누가 만들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사실상 만들어 버렸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가 하라고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거긴 동참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풀어주겠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가 동참하겠습니까? UAE의 적은 이란이라 그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주적 다음에 종적 정도 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UAE의 종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종적이 사실은 이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란하고 북한은 미사일 커넥션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란 미사일을 다 못 외우는데 무슨 뭐 타시분가 뭔가 하는 장거리 미사일이 과거에 노동 미사일, 대포동 그런 것들이 다 가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성과 중에 하나가 K방산을 수출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K방산을 UAE에도 수출할 길이 열렸고 이미 폴란드는 뚫렸고 뭐 체코도 두드리고 있고 K방산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뭔가 뚫고 나가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이는 거 보게 되면 K방산하고 K원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두드려 잡으려고 했던 두 업종이 한국 경제의 숨통을 터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우리 방위산업학회에서 방산 대상이란 걸 돌아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드리자라고 제가 주장을 해서 실제로 드렸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K방산 대박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나서.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거 시도하려고 하다가 왜 그러는가 하면 박 대통령이 17년생이라서 탄생 100주년인 2019년에 드리려고 17년에 드리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잖아요. 어이구 서술이 시퍼래서 뭐 회비 내고 하는 기업들이 우리 회비 못 낸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작년에 드렸는데 정권 바뀌고 대박이 터집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K방산이 대박이 터지는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당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공분을 하시는데 그래서 러시아 나쁜 놈, 푸틴 나쁜 놈 욕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를 격퇴하기 위해서 제가 조만간 이 추위가 풀리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동토가 라스푸치나 현상, 진흙벌이 되기 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대공세를 우크라이나가 한다. 그래서 기동무기가 필요해서 지금 미국, 나토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일본이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빠르면 머지않아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답니다. 세계의 G7 국가가 있죠.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7나라 중에서 6나라의 국가 원수가 미국 빼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갔다 왔고 다 키이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을 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죠.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았던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총리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안 한다는 삼원칙이 있어서 아마 무기는 주지 못하겠지만 비무기 그 외에도 식량 많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할 겁니다. 이 전 세계가 딱 하는 일에 합쳐서 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데 제가 전쟁 났을 때부터 한국도 무기를 보내자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G8 국가입니다. 이번 5월에 열리는 G7 회담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윤 대통령도 한번 키이우를 방문하라는 걸 저는 강력히 권하고 싶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UAE 갔다가 스위스를 거쳐서 돌아왔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 총리는 프랑스 이렇게 유럽을 휙 돌았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냐? 우크라이나 격퇴를 하고 있는 나토 국가들의 협조를 강조하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란의 요구에 밀려버리면 국제사회한테 조롱이 됩니다. 지금 국제적인 룰을 어기고 있는 게 러시아고 이란이고 북한 그리고 중국입니다. 여기에 그중에 북한을 틀어막고 있는 게 우리인데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국제사회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란에서 어쩌다고 해서 이란한테 밀리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이번에 실언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언 속에 사실 진심이 있죠. 진짜 그 실언이라면 윤 대통령이 그게 진심이니까 정말 제대로 국제 정치 보고 있는 겁니다. 푸틴을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지금 푸틴 때문에 대한민국 방산이 폴란드, 체코로 나가고 있고 원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때문에 UAE로 한국 방산 원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란과 북한 미사일 커넥션, 핵 협조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란의 핵무장을 좌시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누가 막아주냐고요. 우리 힘으로 혼자 못 막아서 국제사회에 맨날 문재인까지도 동참 요청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이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란의 이 혁명이라고 하는 엉터리 혁명가들, 공산주의 혁명이나 무슬림 혁명가들, 호메이니 이후에 무슬림 혁명 얻고 나서 이란이 저 모양 저꼴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란이 그 중동에서는 아주 빛나는 국가였는데 아주 추락해버렸지 않습니까? 80년 이후 지금까지. 한 40년 지나는 사이. 그럼 이란은 다시 민주화, 공화정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공화정. 북한도 민주화가 안 돼서 저런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는 공화정으로 왔는데도 저 모양이에요. 민주정으로 왔는데. 중국도 또한 민주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미국을 포함해서 G7, G8, G10 국가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째째하게 놀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나라고요. 저 이류 3류밖에 안 되는 이란에서 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여기 좌파들 떠드는 거에 그렇게 현혹될 나라가 아닙니다. 국제 문제에 개입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북한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 민주화에 참여를 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에 하고 러시아 민주화에 참여하고 중국 민주화에 우리가 참여해서 거기에 민중들을 해방시켜 줄 때 북한의 인민들도 일어나서 딱 스크럼 짜고 김일성 대학 학생하고 김책공대 애들이 스크럼 짜고 사랑도 명예도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김정은 타도 하면서 민주화로 가는 겁니다. 저는 계속 광주분들한테 드리는 요구가 5월 출정가를 님을 위한 행진곡을 이 K 데모를 북한 평양 김일성 대학에 수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빛나죠. 그래야 광주 민주화가 진짜 의미가 있죠. 북한 민주화 하려면 이란 민주화 해야 되고 러시아 민주화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을 민주화 해야 됩니다. 이 중국 비위 맞추려고 혼자 밥 먹고 다니는 문재인유라든지 전승절에 참가하는 박근혜 류의 외교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훨씬 큰 나라고 중국을 쳐야 돼요. 지금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뭐 러시아 우습게 보고 치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권에서는 우리하고 일본, 대만이 중국을 얀맛 똑바로 하고 팍팍팍 쳐야 돼요. 그 정도 파워도 있고 우리 위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 김정은 몰락시키고 북한 인민 해방시키려면 이란 민주화에 동참하자. 이란 민주화부터 하자. 그리고 봉사 팔매 질에 봉사가 돌을 던졌는데 새가 맞을 수도 있죠. 아주 우연인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발언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세력들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 사회를 정리해 나가야 된다. 요거에 좀 유의해서 보시면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 시절에 좋은 기회를 잡을 겁니다. 제가 하나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소련이 1991년에 무너집니다. 1986년에 그때 이제 미국하고 소련 간에 굉장히 막 각축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강성 인물이 나중에는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들었었어요. 여기도 힘이 드니까 회담을 하자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수도가 레이샤비크입니다. 거기서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했어요. 비행기 딱 내려갖고 악수 딱 하자마자 레이건이 뭐 어쩌고 하면서 나 너랑 얘기 안 해 가버립니다. 레이샤비크 노딜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소련이 무너집니다. 저는 세상은 똑같이 굴러가지 않지만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2019년인가요? 하노이 노딜 기억나시죠? 2월 2018년인가? 거기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납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라 하면서 나 너랑 얘기 안 해. 너 잘 가 하고 확 돌아와 버리죠.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이 언제일까요? 올해쯤 되죠. 저는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러할 때 북한이 붕괴됐을 때 국제사회 특히 서방 사회의 진영에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죠. 누구? 미국, 그 다음 일본.
그다음에 나토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거에 우리 적극 참여해야 되고 그들이 이란을 제재하면 우리도 이란 제재하고 너희 민주화해. 민주화한 이란하고는 우린 다 줄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레이샤비크 노딜 86년 이후 5년 만에 5년 뒤에 무너졌다. 소련이. 하노이 노딜 5년이 지금 시점이다. 위에서 보십시오. 이란 반발, 여기 좌파들 반발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